안녕하십니까. 경매정보통입니다. 자, 오늘은 하얗게 백지죠. 네.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제 계속 미뤄왔었는데, 이제 많이들 요청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여기다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경매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경매로 하면 되게 좋을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는 있지만 사실 경매에 대해서 일장일단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쭉 연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경매라는 건요. 보통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요. 자, 돈을 빌리면서, 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돈만 빌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케이스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돈을 빌리면서 여기다가 담보를 잡히는 거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담보를 잡힌 것.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거는 뭐냐면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뭐 차용증을 써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써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뭐 많이 다 했다든지 이것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전부가 사실은 1번에 해당하는 안 한 거에 속해요. 왜냐면 등기부 기준에는 이게 뭐가 잡히는 게 없거든요. 자, 여기서 담보를 잡힌다는 건요. 등기부에 이제 기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잡히는 거를 말하죠. 주로 어디서 이렇게 할까요? 예, 은행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은행하면 대출 받고 나면 내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이 딱 돼요.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상태에서 1번과 2번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1번은 다시 말해서 여기 다시 써드릴게요. 돈을 둘 다 빌렸어요. 그런데 돈이 아니라 뭐 다른 걸 빌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채권이 생겼다는 얘기, 채무를 내가 졌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다가 아무것도 안 한 케이스, 그리고 2번은요, 똑같이 돈을 빌렸는데 거기다가 등기부에 담보를 설정한 케이스,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돈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법원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얘에 대해서 금방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경매라는 건 사실 집행이잖아요. 강제로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법원이 함부로 남의 재산을 그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 돈 빌린 게 맞는지를 한번 소송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한 번에 채권 반환 소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채권이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이 채무가 있고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된다. 그 반환 소송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이 소송을 거쳐서 보통은 차용증이 있거나 현금 영수증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승소를 해요. 그리고 금융 결제를 하면서 이체를 해준 기록 있잖아요. 은행에다 이체해준 기록. 이런 기록이 있다라면 요거는 인정이 돼서 바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빌려줬어요. 현금으로 그것도. 아무 은행에다 이체하지도 않고 이러면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승소를 해줄 수가 없어요. 채권자에게.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케이스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증거라고 있으면 승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승소가 되면은 여기에 판결이 나오는데 이거를 확정을 받으면 확정 판결문이 되죠. 자, 모르겠으면 그냥 저기 하시면 돼요. 소송에서 이겼다 하면 돼요. 소송에서 이겼으면 요 이겼다는 증거가 나와요. 이걸 갖고 이 사람의 재산에다가 아까 A가 B한테 빌렸잖아.
그쵸. A라는 사람의 재산에다가 경매를 청구를 해서 나 돈 좀 갚아주세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 내가 담보를 잡았어요. 그럼 등기부에 이미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미 담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굳이 소송을 안 해도 이거는 담보권이 설정돼 있으니까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거는 소송이 없이 바로 경매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2번보다 어디가 더 빠를까요? 2번이 훨씬 더 집행이 빠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임의 경매라고 해요. 내가 담보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 맘대로 임의로 경매할 수 있겠다. 이 얘기고요. 요거는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내가 돈 받았다는 거를 법원으로부터 집행 권한, 그러니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맞습니다라는 거를 받아와가지고 경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건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두 가지는 법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법원. 왜냐하면 민사거든요. 그래서 민사에서 법원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아야 될 사람, 자연스럽게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A란 사람이 B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B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증명을 하거나 담보를 잡거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 사람이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일까요? 네, 지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나왔어요. 이번에 종부세 파동이 좀 많았잖아요. 종부세까지 해볼게요. 종부세가 나왔어요. 자, 종부세는 국세죠. 지방세로 넘어갈 거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국세로 나가고 있고요. 재산세가 지자체, 그래서 지방세가 되는데 지방세하고 국세는 이 B라는 관이 지자체 아니면 세무서란 말이에요. 국세청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A한테 돈 빌려줘 본 적 없죠? 없죠. 우리 국세청에서 돈 빌린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법적으로 걷어야 될 법적인 권리가 있잖아요. 세금은 다 법정세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정으로 받아야 될 돈이 있는 이 B라는 국세청이나 지자체는 채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채권자는 이미 법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권한이 바로 입증이 돼요. 개인이 아닌 이 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압류를 걸 수 있어요. A의 재산에 바로 압류를 걸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얘가 돈 안 주네, 우리 집행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법원에다 집행을 하지 않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해서요. 이름이 캠코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여기에서 공매를 하게 됩니다. 자, 법원에서 하는 거는 경매고요. 여기서 진행하는 건 공매예요. 이 공매는 뭐냐면 이렇게 세금을 안 내거나 세금을 돈 빌려간 적 없잖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니까. 그래서 세금을 안 내거나 또는 벌금을 안 낸 경우 있죠. 예. 가끔 여기 압류권자가 경찰청이거나 검찰청인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경우가 바로 공매에서 진행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압류로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채권자가 개인이냐 관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경매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차례차례 계속 알기 쉽게 경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정보통 오늘 경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죠? 요거 누르시면 구독돼요. 요거 버튼 누르시면 구독 바로 되니까 구독, 좋아요 같은 거 눌러주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요.
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